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2일의 경기 첫 번째로 SK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핀토 선수와 김민수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SK의 핀토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면 올 시즌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6패, 방어율은 5.03으로 82와 3분의 1이닝 동안 100개의 피안타, 46개의 자책점을 기록하는 와중에 볼넷이 45개로 좋지 못한 제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핀토가 선방을 하려면 볼넷이 없어야 하는데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3일 롯데전 이때도 승리 투수가 되었지만 볼넷이 5개나 나오면서 4실점을 하였던 핀토 선수인 만큼 결국 제구가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3경기에서도 결국 볼넷이 총 10개로 승리 없이 패배 2개만 기록했던 핀토 선수죠. 이 만났던 상대들만큼이나 타격이 강한 KT이기 때문에 내일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볼넷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4리로 볼넷이 특히 26개 기록하고 있는 만큼 KT의 좌타자들이 존재감 자체가 핀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일의 경기죠. KT에게는 6월달에 한번 등판에서 호투를 하였지만 여전히 볼넷 5개를 기록했었던 핀토 선수이며 게다가 홈과 원정에서 극과 극의 성적 보여주고 있는 핀토인 만큼 내일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이어서 상대 KT의 김민수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김민수 선수 이번 시즌 총 17경기 중 선발 등판은 총 8경기 기록하고 있죠. 총 2승 3패 그리고 방어율은 6.16 기록 중에 있고요. 49와 3분의 2이닝 동안 73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29개의 탈삼진 34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선수도 같이 6월 16일 이때 선발 등판을 치러서 5개 이닝 동안 자책점 단 1개 의외 호투를 하며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김민수 선수죠. 하지만 7월에 이 5일 경기를 비롯해서 이때 3경기는 각각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구 난조 그리고 이 높은 피안타율 많은 실점을 보여주면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7월 성적이 17개 이닝 동안 실점이 13개나 기록되고 말았죠. 6월달에 괜찮은 성적 보여주었던 김민수 선수였지만 이 최근의 흐름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좌우 타자의 피안타율이 3할 중반대를 웃도는 듯한 그러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밑에 이 선수의 구성별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즌 평균 직구의 구속이 떨어지고 있다고 확인이 되는 김민수 선수죠. 최근 3경기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139.8 그리고 137.1 이렇게 구속이 감소했다가 다시 139 이렇게 3경기 동안 기록을 하였고요. NC전을 마친 김민수 선수인데 6월달에 비해서는 현저히 구속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김민수 선수며 이 피안타율 또한 전 구종이 3할대를 넘는 아주 높게 잡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수력이야 두 팀 모두 약한 3차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양 팀의 타격이죠. 극과 극의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KT는 압도적인 타격으로 시리즈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만 SK는 반면에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핀토 선수의 멘탈적인 문제가 걸리고 있죠. 포수 사인보다 본인이 원하는 구종을 던지는 데 고집을 피우며 본인의 성적을 자신의 기량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 제구 난조는 감수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며 최근 KT의 타격감이라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다득점 또는 마이너스 핸디캡도 노려볼 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하나와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채드벨 선수 그리고 윌슨 선수입니다. 먼저 한화의 채드벨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시즌 9경기 승리 없이 0승 6패 그리고 방어율은 7.44 기록 중이며 42와 3분의 1이닝 동안 57개의 피안타 그리고 31개의 탈삼진 다해서 35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채드벨 선수 6연패를 기록했었죠. 6연패를 기록을 하다가 직전 SK를 상대로 5개 이닝 동안 단 2개의 실점으로 나름 호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대하는 LG를 상대로는 2월 17일 날 등판을 해서 6개 이닝 동안 11개의 피안타, 볼넷이 3개, 총 7개의 실점과 5개의 자책점으로 안 좋은 피칭을 했었죠. 채드벨 선수는 좌완 투수로서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 빠른 공이 147에서 148까지 기록이 되며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변화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직구 승부가 많아지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노림수가 걸려 맞아나가는 그러한 모습 많이 보이는 채드벨 선수입니다. 실제로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우타자가 지금 3할 5푼대로 높게 위치하고 있죠. 좌타자에 대해서는 2할 7푼으로 좌타자에게는 투구 각도가 나름 예리한 편이기 때문에 선방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모든 구종의 피안타율이 3할을 넘고 있다 보니까 최근 구위에 분명 문제가 있는 채드벨 선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대 윌슨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윌슨 선수는 시즌 14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5승 5패 방어율은 4.1을 기록하고 있으며 81과 3분의 1이닝 동안 85개의 피안타, 60개의 탈삼진, 총 38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윌슨 선수는 이번 시즌 5월과 6월 하나를 상대로 총 12와 3분의 2이닝 그리고 합쳐서 8개의 피안타, 볼넷은 단 2개, 그리고 합쳐서 3개의 실점을 하며 2승을 기록을 했었죠. 직전 3경기 동안은 게다가 2승을 기록하며 최근 흐름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직전 2경기를 본다면 볼넷이 많아지는 것이 안 좋은 그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윌슨이죠. 윌슨 선수는 좌타자에게 피안타율이 3할 1푼 1리로 아무래도 안 좋은 피안타를 보이고 있으며 우타자에게는 나름 강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커브가 여전히 좋지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높은 피안타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 커브와 투심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투피치 양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타자들에게 노림수가 들어가니 정면 승부보다는 피하는 피칭이 되면서 볼넷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 볼넷이 늘어나면서 이 셋 포지션이 느린 윌슨 선수는 이렇게 출루를 허용하면은 도루저지에서 늘 안 좋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출루가 된다면 발야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언제나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득점권의 주자를 보낼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만큼 일정 부분의 실점 가능성도 높아지는 윌슨의 경기입니다. 지금 LG가 1차전에서 죽은 타격감을 다시 살려내며 시리즈 타이를 맞춰놓은 현 시점에서 채드벨과 윌슨이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불펜에서는 양팀 다 더 이상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선발에서 경기가 터진다면 올라오는 불펜들 또한 필승조가 배제될 수밖에 없겠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윌슨 선수가 게다가 최근 7이닝을 던지는 경기가 없다는 점과 좌타자에게 더 높은 피안타를 보인다는 것은
일정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그에 따라 다득점으로의 접근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경기인 듯 합니다. 물론 타격과 팀 분위기에서도 LG가 앞서는 만큼 LG의 승리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경기입니다. 이어서 같은 8월 2일 기아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확인하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간용과 노경은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기아의 간용 선수 이번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6승 3패 방어율은 3.53으로 74개 이닝 동안 65개의 피안타 그리고 74개의 탈삼진 총 29개의 자책점 이러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간용 선수입니다. 변함없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꾸준히 되게 좋은 투구를 해오는 간용 선수지만 아쉽게도 이 볼넷을 꾸준히 생산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하는 모습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6월달부터의 성적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든 경기가 이렇게 이닝 중간에 강판을 당하며 깔끔하게 이닝을 끝내고 물러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걸 보시다시피 경기 후반 위기를 만들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 자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타자 위주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롯데를 상대로 이 우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간용 선수는 1할 7푼 6리인 점은 간용 선수는 분명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제로 시즌 3번째 등판 이때에서 롯데를 상대로 6개 이닝 동안 무실점 피칭 피안타는 또 단 2개만 허용하였던 간용 선수입니다. 또한 간용 선수의 장점 그리고 강점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 변화구인데 좌타자에게는 이러한 체인지업이 그리고 우타자에게는 이 슬라이더가 아주 좋은 무기로 활용되고 있죠. 거기에 여전히 이 커브와 그리고 체인지업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 선사하고 있습니다. 위 지표들을 본다면 이전 모습들과 같이 5회나 6회 이전까지 초반에는 조용할 듯 하나 이렇게 5회나 6회에 다다르면 위기가 한번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이어서 상대 노경은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노경은 선수 올 시즌 10경기 중 10경기 중에서 한 경기 구원 등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발 등판을 했었죠. 3승 3패 기록 중에 있고요. 방어율은 5.82, 51개 이닝 동안 59개의 피안타 그리고 29개 탈삼진 총 33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직전 경기 좋지 않은 피칭을 보여주었던 노경은 선수인데요. 갑작스러운 구원 등판이 있었죠. 따라서 몸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등판하여 아쉬운 기록을 남겼던 SK전과 그리고 NC를 상대로는 무려 10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며 완전히 공략당하였던 노경은 선수였죠. 다만 타격 지원이 있어서 패전은 면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3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던 노경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되었죠. 아직까지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은 3할 2푼 7리를 기록하며 여전히 나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구사율이 높은 이 슬라이더 그리고 싱커 이 두 개의 구종을 살펴보시면 피안타율이 3할대를 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구와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 그리고 간간히 던지는 이 너클볼이 위력을 보이면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최근 이루어졌던 호투의 비결인 듯 보이죠. 무려 지금 6개의 구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지기에는 변수가 많은 것이 장점으로 다가가죠. 하지만 기아를 상대로 이때 이미 한 번 등판해서 5개의 이닝 동안 피홈런이 3개, 총 6개의 실점을 기록한 노경은 선수에게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 양 팀의 타격이 정말 많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번 시즌 롯데에게 그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었던 임경영 선수마저도
롯데는 공략에 성공하였고 불안했던 박세웅 선수는 어느 정도 실점하였지만 선방에 성공했죠. 분명 간용 선수가 등판하는 기아가 경기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롯데의 타격이 경기의 변수를 만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최근 간용의 투구 이닝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기아의 불펜이 조기 등판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롯데가 그 부분에서 득점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기아의 불펜이 박준표, 전상현 그리고 홍상삼으로 든든하며 롯데 또한 필승조는 이렇게 고승민과 김원중이 있지만 롯데의 필승조는 지고 있을 시 등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아의 필승조는 사직에서 고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따라서 분명 기아의 승리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다득점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경기인 듯 합니다.